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공화당 상원의원 18명이 일요일인 어제 이른바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원내 투표에 앞서 최종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투표에 찬성했다고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습니다. 상원은 찬성 68대 반대 29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으로 알려진 초당적 사회기반 시설 법안을 발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빠르면 내일 새벽까지 이 법안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 밤 중에 2702페이지에 달하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메머드급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18명은 어제 표결에서 이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법안 검토와 개정 관련 토론을 종결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이번 주 전체 투표를 위해 상정되는 상원의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은 민주당이 상원의원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주의의 관문이라고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오늘 맥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블랙번 의원은 웨이크업 아메리카에 출연해 인프라에 관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그것은 너무 비싸다. 그것은 그린 뉴딜 계약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 법안의 9%가 실제 인프라로 간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이 법안은 인프라 법안으로 청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번은 1610억 달러의 새로운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첫 번째 문제로 꼬집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법안에 포함된 세금과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랙번 의원은 이 법안에 2,560억 달러의 적자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부담은 버니 샌더스의 예산에 있는 세금과 함께 올 것이며 그 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떠넘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주 보편적인 유치원,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유급 가족 및 의료휴가, 그리고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길을 제공하게 될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총무는 오늘 아침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라고 통보했는데 의원들은 1조 2천억 달러의 초당적 인프라 패키지를 통과시킨 후 이번 주에 이 예산안에 대해 투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은 새로운 녹색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아동부양 세금 공제를 확대하며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그 예산을 채울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국내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로리 라이프트 시장이 이끄는 시카고시는 지난 주말 동안 최소 72명이 총상을 입고 이 중 11명이 사망했습니다. 브라이트바트는 토요일 밤 9시경 엘라 프렌치라는 29살의 시카고 경찰관이 그녀의 남성 파트너와 함께 교통단속으로 차량을 세웠다가 총격을 당해 프렌치는 사망하고 남성 경찰관은 위중한 상태로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즈는 주말 총격 사건이 토요일 밤에 집중됐다고 보도했는데 피해자 중 41명이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일요일 새벽 5시까지 10시간 사이에 총에 맞았다고 지적했습니다. 41명의 피해자 중 5명이 사망했는데 프렌치 경관도 그중 1명입니다. 시카고 지역 범죄 통계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heyjacks.com에 따르면 8월에 들어서 오늘까지 140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28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168명이 총격을 받은 셈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비서실장인 멜리사 드 로사가 일요일인 어젯밤 늦게 사임을 전격 발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임 소식은 쿠오모 주지사가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뉴욕주의 최고위직에 올랐던 38살의 비서실장의 퇴진은 쿠오모가 범죄 수사와 광범위한 탄핵 요구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주 하원은 약 3분의 2가 이미 그의 사임을 거부할 경우 탄핵 심판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주 상원의원 63명은 거의 전원이 쿠오모 주지사의 퇴진 또는 제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드 로사 비서실장은 쿠오모가 여론의 비난을 받았을 때 그를 옹호하며 대응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AP통신은 2013년부터 쿠오모와 함께 일해온 그녀가 2017년 주지사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아마도 쿠오모에 이어 정권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인물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뉴욕 남부지법 연방검사장인 오드리 스트라우스의 며느리이기도 하다고 뉴욕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랜드 폴 연방 상원의원이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내내 반과학적인 지침을 내린 보건 당국자들을 거듭 질책해 왔는데, 이 의원은 미국인들이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공포와 선전을 사용하는 하찮은 폭군들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폴 상원의원은 일요일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저항할 때라며 그들이 우리 모두를 체포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하찮은 폭군들과 관료들의 명령, 폐쇄, 그리고 해로운 정책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간단히 아니요, 다시는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일해왔던 폴 의원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백신 여권 사용을 강하게 거부하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의회 장악 권력욕에 취해 있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방기관이 또다시 봉쇄령을 내리려 한다면 상원에 오는 모든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이들이 대면 수업하는 것을 막고 있는 교원 노조 임원들과 학교 시스템을 맹비난하며 학부모들이 교원 노조와 교육청 위원회에 맞서 일어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연방노동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1,010만 개의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또한 전달 수치를 920만에서 948만 3천 개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약 930만 개의 일자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 셈입니다. 고용 인원은 67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퇴사율은 2.7%로 올라갔습니다. 퇴직률 상승은 노동시장에 대한 강한 신호로 해석되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프로페셔널 및 비즈니스 서비스에서는 22만 7천 명의 잡 오프닝이 있었고, 소매 거래에서는 13만 3천 명, 숙박과 음식 서비스 거래에서는 12만 1천 개의 일자리가 열려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일자리 증거는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방부는 9월 15일까지 미군 구성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방부가 하달한 메모에 따르면 이 백신이 FDA의 최종 승인을 받거나 감염률이 계속 상승할 경우 시한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군인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방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연방정부의 캠페인 일환으로 국방 관계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이 같은 메모를 보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자신의 메모에서 군부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얼마나 많은 백신이 필요하고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이 예방접종을 완전히 마쳤고 또 다른 23만 7천 명이 한 번 이상 주사를 맞은 상태입니다. 해군은 전체 장병 중 74% 이상이 적어도 한 번의 예방접종을 받았고, 공군은 현역 65% 이상, 예비군 60%가, 그리고 육군은 50%가 부분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영국 정부가 당초 봉쇄 종식을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발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방화제를 시행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마련했다고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습니다. 바리스 존슨 총리는 가을이나 겨울 달에 국가의 사회화된 의료 시스템인 국민건강 서비스가 압도적일 경우 단기적인 봉쇄 제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아이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폐쇄가 필요하다면 이 계획은 짧게 가급적이면 10월 말이나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학교를 폐쇄하는 것이라며 몇 달씩 지속되기보다는 불 끄기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백신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변종이 없다면 작년 가을에 보았던 유사한 감염의 증가에 대한 두려움은 국립보건서비스의 인력 배치 위기와
독감 감염의 재발 가능성, 그리고 다른 호흡기 질환에 의해 사실 더 가중되고 있다며,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국민건강보험을 벼랑 끝으로 되돌리고 더 많은 폐쇄를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국가가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려 하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스라엘, 프랑스, 태국, 아이슬란드 및 여러 나라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들 국가들에 대한 여행을 하지 말라고 오늘 경고했습니다. CDC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 사례가 확산되면서 최고 수준의 4단계 매우 높은 코로나19 레벨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서안지구, 가자지구와 함께 아루바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을 포함하는 기타 지역을 4단계에 추가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의 한 교육청은 그렉 에봇 주지사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또 달라스 인디펜던트 스쿨 디스트릭트는 화요일부터 해당 카운티가 레벨 레드 상태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CDC가 권고하는 대로 일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에봇 주지사가 지난 5월 18일 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금지 명령과 배치되는 것으로 학교에 대해서는 6월 4일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금지되고 있던 중에 나온 것입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오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공유한 남쪽 국경을 완전히 다시 개방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의 이주와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기증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텍사스주 엘파소 남부에 위치한 시우다드 후아레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통화했다며 우리는 국경을 개방하는 문제와 그들이 우리에게 제공해온 지원 그리고 충분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에서 새로운 전염병 변종이 계속 확산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해리스와 오브라도르의 통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해리스가 멕시코 지도자와 새로운 예방접종 선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멕시코에 13억 5천만 개의 존슨앤존슨 백신을 지원했으며 이 백신은 보건당국의 국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접종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 관리들은 미국에게 양국 간 무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률은 이러한 전망을 지연시키고 있는데요. 비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국경 건널목은 2020년 3월부터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경이 완전히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폐쇄된 적은 없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공개해야 하며 오늘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CDC는 코로나19 우려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제42조 규정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앙아메리카에서 남부국경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숫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 도착하는 이주민들의 증가율은 2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